네, 방금 소개받은 박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또리 좀 벗고 할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방금 그 뉴컬러 보면 좀 감흥이 와요? 이거는 진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만 더운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고요. 해석하면 그런 뜻이죠. 단순한 것이 최고다라는 뜻이에요. 세계 많은 것들이 최고인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단순하대요. 단순한 것이 늘 최고는 아니지만 단순한 것이 늘 최고는 아니어도 최고인 것을 보면 대부분 단순하다. 뉴스킨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하러 왔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미만이다 하신 분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생겼다. 네. 2019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뉴스킨에서 회자될 해인 건 아시죠? 네. 벨로시티가 오픈이 됐고 지금 많은 회사에 도전이 있고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어떤 것들을 좀 인정을 해야 되나? 라는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28살에 뉴스킨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이었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저한테 뉴스킨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 얘기하라고.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자꾸 뉴스킨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당분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나타나더니 저한테 피부가 안 좋으니까 데모를 한번 받아봐라. 갈바닉을 한번 받아봐라. 여드름이 있는 걸 보고 갈바닉을 받으면 여드름이 싹 들어간대요. 설렁이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약속을 캔슬을 하고 그 다음에 왔어요. 자꾸 미안하니까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와서 갈바닉을 받고 데모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같이 본사에 가서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샀던 제품이 이넨서, 데이로션, pH 토너, 바디바 이렇게 7만원 제품을 샀어요. 제가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산 날이에요. 그렇게 7만원 제품을 사고 나서 집에 오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해요. 와, 이거 진짜 다단계 무섭구나. 와, 이 다단계 무섭구나. 여기 와, 진짜 7,000원도 아니고 7만원을 내가 쓰다니. 아, 이거 반품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왔어요. 왜냐면 사다 줘도 안 썼거든요, 화장품을. 그랬어요. 근데 반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왜냐면 친구 도와주자. 그리고 스스로 7만원 사놓고 되게 친구에 대해서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집에 왔던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와서 보니까 뉴스킨 제품을 쓰고 뭐 피부도 좀 괜찮아지는 느낌도 있고 느낌적으로 그러면서 본사도 한번 와봤고 사무실도 한번 와봤다 보니까 뉴스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친구가 와서 저한테 뉴스킨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이해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권리소득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권리소득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뭐 그런 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런 걸 벌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권리소득이라는 것의 형태를 제가 이해했고 그 구조를 뭔가 허황되거나 아니면 뭔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권리소득을 한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다라는 것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고부터 갑자기 상상을 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취업 준비하고 있을 때 제 주변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먼저 취업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근데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하죠. 만나서 술 먹으면 항상 상사 욕을 하고 항상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하고 근데 그들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300만 원 때문에 다녀요.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과외라는 것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저한테 그 과외 100만 원은 굉장히 익숙한 돈인데 제가 만약 뉴스킨을 해서 200만 원 정도의 권리소득을 받게 되면 제가 과외에서 100만 원, 뉴스킨에서 20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럼 총 얼마를 받죠? 300. 네.
내가 과외와 뉴스킨을 통해서 버는 300을 만들게 되면 내가 내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면서 300만 원을 벌면 와 진짜 자유롭겠다. 저는 굉장히 게을러요. 늦잠 자는 것도 좋아하고 누군가한테 명령 받는 것도 싫어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만 살 수 있겠다. 300을 그렇게 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 딱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뉴스킨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할까?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뉴스킨을 할까? 아니면 취업을 하고 투잡으로 할까? 아니면 지금 할까? 이걸 세 가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취업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누군가한테 말할 때 명분이 있잖아요. 나 회사 다닌 거 알지? 근데 뉴스킨 때문에 그만뒀어. 너도 한번 알아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 취업을 안 하고 뉴스킨 하면 너 취업 안 돼서 뉴스킨 하잖아 라고 듣는 게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취업을 하고 투잡이나 갔다 와서 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뉴스킨을 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해야 나중에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지금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취업을 하지 않고 28살에 뉴스킨 작업을 시작해요. 저한테는 아무 사회적 경험도 없고 어딘가 일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뉴스킨에 와서 처음에 그 7만원 정도 제품을 사고도 벌벌 떨었죠. 그랬던 제가 여기서 사업을 시작해서 잘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이 뉴스킨에 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뉴스킨을 결심하고 해보자. 마음속에 목표는 무조건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은 저한테 꿈이었고 저한테 성공이었고 그게 저한테 끝점이었어요. 그래서 200을 벌면 저는 반드시 은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200 이상은 저한테는 욕심이었고 야, 절대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 그건 내게 아니야. 무조건 200을 벌면 돼. 그러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어떤 장애물도 있었고 제가 비교하자면 출발선은 굉장히 뒤에 있었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대리점이 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불편했고 제가 뭔가 익숙해지는 데까지 그런 시간이 걸렸던 거죠. 이렇게 7개월 대리점이 되고 보니까 그 다음 7개월 동안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 뒤에 7개월 동안 다이아몬드가 돼서 잘했어요가 아니고 뭔가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제가 처음에 7개월 되는 동안 대리점이 됐지만 그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됐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5년이 흘러서 작년 2018년 12월에 저희 팀 송년회 사진이에요. 파트너 100분과 같이 송년회를 했고요. 처음에 혼자 시작했고 200만 원이면 전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200을 버니까 400을 벌고 싶고요. 400을 버니까 800을 벌고 싶고 그리고 뉴스킨을 했을 때 다양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뉴스킨을 여태까지 하고 있고요. 참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 행복하고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죠? 아마 모든 사장님들 한 분 한 분께 2019년은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을 해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중요한 해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알던 누나가 있거든요. 친한 누나였는데 한 10년 동안을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연락이 안 된 거죠. 최근에 저한테 SNS 연락이 왔어요. 갈바닉 사고 싶다고. 너무 좋죠. 갈바닉을 사고 싶다고 갑자기 SNS 연락이 딱 왔는데 저한테 그냥 갈바닉만 보내달래요. 만나고 싶진 않대요. 그래서 절대 안 보내주시죠? 전 절대 안 보내줘요. 무조건 날 만나야 된다. 만나서 날 체험을 받아봐야 돼. 안 그러면 갈바닉 있으면 큰일 난다. 절대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냥 보내줘. 아니야, 만나야 돼. 그냥 보내줘. 이렇게 싸우다 결국엔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본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냥 갈바닉만 쓰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뉴스킨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쓰게 됐어요. 갈바닉이 그냥 유통하고 나면 그 사람이 잘 안 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자료도 보내주죠. 잘 쓸 수 있게 도와주고 가치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막 보내줬던 사진 중에 하나고요. 동영상도 막 여러 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하나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하시죠? 네. 갈바닉이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써야 돼. 2주 동안 열심히 해야 돼. 쓰면 이렇게 돼. 라는 것들이죠. 이거 사진 많이 보셨죠? 네. 이 사람이 써서 이렇게 됐다. 이 사진을 정말 많이 보내줬는데 최근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 사진 중에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2003년도에 갈바닉을 쓰기 시작했고 2007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에서 깜짝 놀랐냐면 도대체 갈바닉이 언제 나온 거지? 갈바닉이 처음에 언제 오픈이 되는지 아세요? 2001년에 나왔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품이 나왔어요. 20년 전에 나온 제품이 20년 후에 SNS를 통해서 저한테 갈바닉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갑자기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도대체 20년 동안 어떤 제품이 그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싶어 하는 만큼 확장이 되는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 많이 없겠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입수만 하지 않고 갈바닉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아, 에이즈락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는 에이즈락이든 에이즈락이 아니든 잘 몰라요. 그냥 갈바닉은 갈바닉이지. 그때 당시에 갈바닉이 지금의 갈바닉이지 그렇게 크게 뭔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20년이 지나도 나한테 기회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게 갈바닉인 게 새롭게 좀 인식이 됐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 제품이 좋아서? 맞죠? 근데 첫 번째 이유가 뭘까? 라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는 시장이 세 가지 정도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형 카메라 시장이래요. 소형 카메라 시장. 왜 소형 카메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장되는지 아세요? 유튜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카메라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 욕구가 있고 구매하려고 관심이 가고 보니까 시장이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이 뭐냐면 HM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HMR? 네. 뭐죠?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식품들. 부대찌개 완제품. 육개장 완제품. 간편하게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식품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대요. 요즘에는 술집에서 파는 안주도 많이 나오죠. 닭발도 나오고 막창도 나오고. 그게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영양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괜찮은 식품들이에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 HMR 시장이 떠오르면서 자영업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대요. 우리가 하루에 3끼 이상 먹지 않죠? 근데 HMR 통해서 시장이 확장되고 거기서 뭔가를 먹기 시작하면 밖에서 뭔가 돈 주고 안 사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영업자의 가장 큰 경쟁사는 지금 HMR이래요. 그 시장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떠오르는 시장이 뭐냐면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에요. 예전에는 피부에 고민이 있어요.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어. 피부를 좀 좋게 만든 어떤 욕구가 있어. 그러면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해놓고 아니면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도 받자.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디바이스 기계 성능이 워낙 좋아졌고 그냥 디바이스 기계를 하나 사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얼굴을 문질렀을 때 효과도 훨씬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거죠. 그렇게 뷰티 디바이스 기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확장되는 어떤 걸 보면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한 5년 사이에 6배의 시장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 이 자리에 100여 분 정도 계신다고 볼게요. 이 100명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00명이 만약에 하루에 치킨을 한 마리씩 먹어요. 그럼 치킨 하루에 100마리가 유통되겠죠? 그게 치킨 시장이에요. 그 치킨 시장을 저는 교촌을 먹고 사장님은 KFC 먹고 사장님은 BHC 먹겠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 치킨 시장을 나눠 갖는 거죠. 근데 갑자기 5년이 지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일 1닭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일 6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6배가 성장된 거예요. 그런 시장은 거의 없어요.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갑자기 1일 6닭이 됐다는 얘기예요. 5년 사이에. 그러면 20년 전 그때 갈바닉이 났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바닉이 저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엄청나게 확장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이 될 거고.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4.7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년 만에 6배가 성장을 했는데 그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LED 마스크 많이들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시죠. 그 LED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50개가 넘어요. 엄청 많죠. 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회사들은 거기에 도전하는 거죠. 도전해서 조금만 내가 점유율을 차지해도 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성장하는 곳이니까.
뉴스킨에도 뷰티 디바이스가 있어요. 루미스파가 있고 갈바닉이 있고 에지러미가 있죠. 20년 된 갈바닉이 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된 루미스파가 있어요. 여태까지 뷰티 디바이스 시장 안에서 뉴스킨도 이 세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뷰티 디바이스로 도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번에 본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체 뉴스킨 시장 한 6천억 정도 규모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뉴스킨 코리아예요. 이건 팩트고요. 소름 돋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광고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이 뉴스킨 코리아 1등이라는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 1등 아니고요. 뷰티 디바이스 기계를 만드는 모든 회사 중에 우리나라 1등이 뉴스킨 코리아예요. 다단계 회사가 아니고요. 뷰티 디바이스를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예요. 그냥 이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루미스파와 갈바닉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그 시장을 뉴스킨 코리아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점유율을 놓칠 것 같아요. 회사가 1등을 했는데 안 놓쳐요. 갈바닉과 루미스파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루미스파란 얘기예요. 장담컨대 이래요. 20년 뒤에 지금부터 2040년에 제 SNS를 통해서 연락이 올 거예요. 루미스파 사고 싶다고. 갈바닉이 20년 뒤에도 똑같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루미스파가 그렇다니까요. 루미스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기라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1년 6개월 동안 루미스파가 19만 대가 유통이 됐대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19만 대가 유통이 된 건 역사적으로 많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루미스파를 쓰기 시작했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뉴스킨 코리아의 소비자가 38만 명이라고 합니다. 뉴스킨 코리아의 소비자가 38만 명이다라는 건 뉴스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38만 명이 아니에요. KR을 가진 사람이 38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뉴스킨 코리아 소비자가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지널러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 지널러지를 열어서 내 서클에 들어가면 회원가입되어 있는 숫자와 제품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내 지널러지나 네 지널러지나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내 지널러지에 한 100명 정도 KR에 회원 가입된 서클이 있다면 중에 50명이 쓰더라. 한 절반 정도 쓰는 거죠. 그럼 만약 대부분이 다 그렇다면 38만 명 중에 뉴스킨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 19만 명이죠. 예전에 뉴스킨을 쓰게 되면 이낸서 바디바 미스트 썼어요. 그럼 쓰면 계속적으로 재구매가 되기도 했지만 쓰다가 안 쓸 수도 있었죠. 갈바닉을 사고 계속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쓰다 안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 소비자였다면 지금 현재 19만 명 정도 되는 소비자인데 대부분 이 소비자가 뭘 갖고 있다고요? 루미스파 갖고 있다고. 제가요 정말 저는 제품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귀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품을 좋아할 만큼 쓰진 않았어요. 근데 루미스파는 어떠냐면 술을 먹고 떡이 돼도 루미스파도 자요. 안 하고 자면 이 찝찝해서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도 아무리 바빠도 루미스파 하고 가요. 했을 때 다른 걸 느끼니까. 나의 어떤 생활을 바꿔주는, 나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꿔주는 제품은 루미스파가 처음이고요. 제가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업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사업자들도 그래요. 사업자 그렇더라고 소비자도 그렇더라고. 예전에 나가면 잘 안 썼지만 루미스파가 나가면 무조건 쓰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지금부터 쌓이는 소비자의 질은 예전하고 다른 거죠. 38만 명 중에 19만 명의 소비자인데 19만 명이 루미스파를 갖고 있다. 19만 명이 매달 쟤를 재구매하고 루미스파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건 지금부터의 뉴스킨은 아예 다를 거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기대되는 시장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회사에서 목표를 잡아요. 2021년까지 50만 소비자를 갖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만 루미스파를 목표로 세웠죠. 제가 만약에 여기 와서 뉴스킨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발표하죠. 저는 1년 만에 반드시 티멜리트가 되겠다. 3년 만에 반드시 100만 장자가 되겠다. 제 목표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목표가 어때요? 될 것 같나요? 네.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없는데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외치는 건 열정이지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근거가 없죠. 저희 사람은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외치거든요. 근데 회사는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쌓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요. 가능한 목표. 그렇게 세운 목표가 100만 루미스파. 지금 이번에 사업 시작하신 분 루미스파를 많이 유통을 하거나 루미스파에게 많이 전달하지 않았지만 20만 대가 유통이 됐죠.
내가 하든 안 하든 20만 대가 유통이 됐어요. 100만 루미스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든 안 하든 100만 루미스파 될 거예요. 이 루미스파에 대해서 기여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내 지분을 가지고 가셔야죠. 100만 루미스파가 시대가 오늘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20만 정도 소비자에서 100만 명의 소비자가 된다는 건 생각만 해보세요. 뉴스킨 코리아가 5개가 생겨요. 지금에 있는 회사, 지금에 있는 사업자가 5배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 뉴스킨 오픈할 때 할 걸, 그때 할 걸, 10년 전에 할 걸, 5년 전에 할 걸. 2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뉴스킨 하나가 있다면 앞으로는 지금 시작했을 때 앞으로 뉴스킨은 4개가 더 있다고요. 지금의 가장 큰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전에 할 걸 예전에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못했어요. 대부분이 총 갖고 뛰다가 죽어서 다시 다음 사람이 총 갖고 뛰고 죽고 이렇게 됐던 시장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눈도 많이 생기죠. 피라미드와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파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면 1인 1마켓, 세포 마켓 얘기 요즘 많이 하죠. 네. 1인 1마켓은 누구나 무언가를 판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안 파는 게 이상한 거죠. 나 아직도 뭐 아무것도 안 팔아? 되게 이상하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데 무언가 어떤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할 이유가 없죠. 5배의 시장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사신 분, 스마트폰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00년도 중반에 나왔어요. 2000년도 중반에. 그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산 스마트폰이 뭐냐면 갤럭시 2예요. 뭐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늦게 산 편이죠. 친구 10명이 모였을 때 처음에 누군가 한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딱 나타났어요. 저는 그때 고아라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관심이 없었어요. 도대체 저걸 왜 쓰지? 저게 편한가? 갑자기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요. 저걸 좋아하나 보다. 근데 갑자기 10명 중에 5명이 쓰기 시작하니까 저게 진짜 좋은가? 뭐지? 하면서 보기 시작했고 7명 정도 쓰기 시작하는 순간 나도 사고 싶다고 샀어요. 그게 갤럭시 2예요. 어떤 제품이 시작이 되면 유통으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 대부분 뭔가 오픈이 딱 하게 되면 얼리 어답터라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죠. 처음에 제품을. 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소수의 대중이 쓰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어떤 다수의 대중이 쓰기 시작하고 그 다수의 대중이 쓰기 시작하면서 안 쓰면 이상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나도 안 쓰면 이상하니까. 대부분 어떤 제품이 유통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루미스파 어디냐? 여기 있어요. 100만 루미스파 이상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루미스파의 시점이 어디냐면 이쪽에 지금부터 이만큼이 시작이에요. 지금 아직 얼리 어답터만큼밖에 안 썼어요. 이제는요 손으로 세수하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거고 루미스파가 없는 게 이상해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 1년 6개월 전에 LTO 겪은 사람도 문제고 안 겪은 사람도 문제예요. 겪은 사람들은 LTO가 어떤 습관화되어 있어서 딱 루미스파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 루미스파가 사라지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기 시작하죠. 아니에요. 루미스파의 기회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이때보다 더 큰 개가 이렇게 하는 그래프의 시작이 요만큼 지금 이제 이만큼 왔다니까요. LTO를 안 겪으신 분은 루미스파 내 것 같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미스파 동영상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미스파 3번씩 써야 되고 그냥 하루 종일 루미스파를 내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게 지금이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말씀드렸죠. 앞으로 더 성장할 거예요. 1일 10닭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1일 1닭이었다가 지금 1일 6닭인데 뷰티 디바이스 시장 1일 10닭 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갈바닉 루미스파가 20년 뒤에도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코리아가 지금 점유율 40%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뷰티 디바이스의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놔두면 안 돼요. 뉴스킨 회사의 목표는 100만 루미스파입니다. 100만 명의 소비자. 지금 이번에 루미스파 엑센트가 나왔죠. 그죠? 또 뭐도 나올까요? 또 뭐도 나올까요? 상상하세요. 루미스파 그냥 두겠어요? 루미스파를 뭐 3단 로봇처럼 뭐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100만 루미스파까지 가만히 있어 루미스파의 변화는 필수죠. 루미스파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체는 똑같으니까. 루미스파 본체 하나 들어가면 엄마 아빠 가족 다 쓰잖아요. 그거 안 쓸 사람 있어요 세상에? 안 쓰는 게 이상하죠. 그게 비싸요. 20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인데 그게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 들어가면 누구나 탄력 잡고 모공 잡고 피부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루미스파를 먼저 주력 제품으로 잡고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부터 루미스파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방에다 루미스파 갖고 다니세요? 내가 지금 가방에 루미스파를 안 갖고 다닌다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다 갖고 다녀요 지금 사람들 빼고. 루미스파 시장에 지금부터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여태까지 20만 대가 나가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20만 대 이상 나갈 거예요. 아까 그래프 보셨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차피 100만 루미스파가 됐는데 내 건 없다니까요. 그럼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1년을 뛰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루미스파 어떻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지. 가방 갖고 가방에 루미스파 들고 만나면 보여줘야죠. 제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요즘 뭐해? 아, 나 뉴스킨해. 뉴스킨이 뭔데? 아,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아,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1시간 동안 싸워요. 대부분 그렇게 사업했어요, 제가. 뒤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다단계 아니라는 걸로 1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썼어요. 뒤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걸요? 요즘 뭐해? 그럼 이제부터는 루미스파 꺼내자고. 이거 해. 이게 뭐냐면 너 세수 똑바로 하니?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그게 뭔데? 아, 루미스가 뭐냐면 얘기하고. 루미스가 얘기만 2분 동안 내가 모공이 얼굴에만 있어요? 온몸이 다 모공이지? 아무데나 누르면 되죠? 2분 동안 나한테 루미스파를 모든 걸 쏟아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겠죠. 어떤 반응이 있겠지? 비싸. 아, 괜찮아.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비싸다 그러면 5명 소개하면 반값이야. 젤을 재구매하게 되면 젤을 AR로 쓰게 되면 5만원 혜택이야. 근데 너처럼 루미스파 쓰는 사람 젤을 다 쓰게 되면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만들어도 한 30만원씩 돈을 벌 수 있어. 한번 가서 알아볼래? 제가 루미스파 꺼내는 순간부터 데모하고 보상 풀고 초대 멘트까지 한 20분이면 할 수 있어요. 다단계로 안 싸울 수 있어요. 앞에 에너지 안 쓸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거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시작점을 중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남자 사업가고 5년 동안 사업하지만 저한테 2시간 동안 머리 까고 생얼로 제 얘기 들어줄 사람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데모 잡는 거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한 달 동안 저는 한 달에 데모 한 5번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5번을 하면서도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번 정도 하시나요? 한 달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면요, 5번도 안 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5번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많이 했다, 일주일에 한 번 해놓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미스파 꺼내서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5번 이상 할 수 있어요. 하루에 5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5번 하는 사람이 하루에 5번 하기 시작하면 150번이죠, 한 달에. 그럼 150번이면 누군가의 1년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점을 잡아보자. 어렵지 않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내일부터 가방에 루미스파 갖고 다녀야 돼요. 네. 그렇게 안 하면 100만 루미스파에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비전 얘기하죠. 이거 아니죠. 이거 써보셨잖아. 네. 40대 이상 피부 고민이 되고 눈가가 칙칙하고 눈가 주름인데 쓰게 되면 눈이 이렇게 된대요. 뭐 다 인상 있으실 거예요. 다 좋아지죠? 다 좋아지죠? 보여줘요. 해보자. 임상 내보자. 나랑 같이 이걸로 좀 벌어보자. 루미스파의 비전도 얘기하고 디바이스에 대한 비전도 얘기하고 초대하시고 만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할 것들 이만큼 있는 거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심플하게 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번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한다면 하루에 5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5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요? 못할 것 같으세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못하세요.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될 거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전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진입장벽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진입장벽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더라고요.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스펙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멋있죠? 네. 혹시 여기 시계가 있나요? 그거 앞에 아, 네.
이렇게 사업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못해요? 잘하- 왜 못하죠? 잘할 것 같아. 잘하죠. 그게 모습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하면 뉴스캔서는 못해요. 이런 눈을 하고 못해요. 어깨에 이렇게 힘이 꽉 들어간 상태에서 뉴스캔 못해요. 오래 못해요. 금방 그만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깨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뉴스캔 사업의 스펙은 뭐냐면 온몸에 힘을 빼고 아주 편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면 이걸 오래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스펙을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5개를 얘기할 거예요. 5개. 5개를 하신다면 루미스파 우리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발톱을 감추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요. 발톱을 감추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뉴스캔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봐요. 어떤 분들이냐면 북한에서 기독교 전파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기독교 전파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냐면 둘이 조용히 만나서 조심스럽게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게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의료스럽게 그렇게 기독교 전파하거든요. 걸리면 죽으니까. 뉴스킨을 그렇게 전달하시는 거죠.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둘이 만나서 몰래 아주 조그맣게 얘기하죠. 발톱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뉴스킨 사업을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혀 뉴스킨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화장품이 최고가 있고 완벽한 게 있겠어요. 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네가 어떤 화장품을 쓰든지 뉴스킨이 훨씬 나아가 있어요. 맞아. 네가 뭘 쓰든 뉴스킨이 나아. 네가 뭘 쓰든 뉴스킨이 나아. 크게 있거든요. 뉴스킨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나아. 안 쓸 사람 없어요. 쓰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 쓰는 사람을 만들어서 돈 버는 것도 괜찮고. 뉴스킨 안 할 사람도 없고 안 쓸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하고 있어요. 뉴스킨 사업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뉴스킨 안 쓸 사람이 있어요? 화장품 다 쓰는데 뉴스킨 안 쓸 사람이 있어요? 뉴스킨 안 할 사람이 있나요? 뉴스킨 지금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뭔가 본인의 꿈을 이루고 뭔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 말고 내가 지금 현실보다 좀 잘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욕구가 있다면 뉴스킨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사람도 없고 안 쓸 사람도 없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왜 기독교 전파하듯이 북한에서 조심스럽게 하시냐는 얘기죠. 아무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것도 없고 도덕적인 기준에 벗어나는 것도 없는데 얘기해서 이 사람 반응에 당황하시고 그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만나고 와서 니즈 파악하고 왔어요. 고객 관리하고 왔어요. 관계 유지하고 왔어요. 전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니즈 파악과 관계 유지거든요. 빙빙 돌면서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빙빙 돌면서 관계 유지하고 왔다고 하고 니즈 파악하고 왔다고 해요. 전 뉴스캔 하기 전에 제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 니즈를 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누가 와서 내 니즈를 파악한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반대로 뉴스킨을 만나고 내 니즈를 파악했어요. 내가 뉴스킨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원했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렇게 살고 싶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보통 그러지 않으세요? 뉴스킨 만나고 나서 니즈 파악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뉴스킨부터 전달하셔도 돼요. 그게 니즈 파악이에요. 관계 유지? 뉴스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톱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면 어떤 의견이 있겠죠. 어떤 반응이 있겠죠. 좀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전부 다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처음에 뉴스킨만 듣자마자 이 자리에 오셨어요? 사업 시작하셨어요? 여기는 우리들도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얘기하면 다 좋은 반응만 기대하고 하냐고요.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거절이라고 생각하죠. 처음에 뉴스킨 전담해서 6개월 동안 거절했어요. 의미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꿈에도 몰랐거든요. 뉴스킨 하실 거 아셨어요? 아니요. 꿈에도 몰랐죠? 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걸 듣고 있다니. 누구도 꿈에도 몰랐던 거를 어떤 징도를 나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처음에 얘기 듣는 건 그게 부정적인 얘기도 그건 의견이에요. 의견을 듣고 그냥 진도를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의견을 듣지 않으면 진도를 못 나가요. 즉 발톱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주변만 계속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발톱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담을 주는 일이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는요 뉴스킨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누군가한테. 맞죠?
저희는 부담을 주는 일이고요. 우리 비즈니스는 부담을 주는 일인데 대부분이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할까? 부담을 주는 건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다시 정리하면 뉴스킨 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는 부담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부담이 아닌가? 부담을 잘 주는 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고요. 부담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부담을 주는 건데, 부담을 주고 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넘어가는 건 책임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책임감이 약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속도가 나기 어렵더라고요. 책임감이란 건 이런 거죠. 제품 한번 써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피부 좋아질 때까지 매번 찾아올게요. 한 번만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한번 저 믿고 사업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1년 동안 해서 만약 안 되면 제가 모두 다 책임질게요. 제가 되는 거 보장할게요. 보증 쓸게요. 각서 쓸게요. 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거 한번 해보자. 남의 거 한번 알아보자.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이 책임감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죠. 자꾸 다른 핑계로 빙빙 돌린다는 얘기예요. 부담을 줘요. 그리고 그 부담을 책임감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책임감은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겠죠. 그 확신과 믿음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부담을 덜 줄 거에 대한 노력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 그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다면 한번 써보세요 하고 저희 거 한번 써보세요 얘기하면서도 내 눈이 흔들리겠죠. 그죠? 아 진짜 쓰면 어떡하지? 명예 나면 어떡하지? 저 피부 명예 날 것 같은데?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저 믿고 한번 알아보세요. 1년만 저 믿고 한번 해보시고 무조건 된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저 자신 있어요. 진짜 하면 어떡하지? 진짜 하면 어떡하지? 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뉴스킨 얘기하고 다른 거 얘기하고 네가 생각해서 하라고 하고 그러면 리딩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과 믿음을 키우는 건 일단은 뉴스킨을 좀 믿어요. 뉴스킨 코리아를 좀 믿으시고 그룹을 믿으세요. 사업을 하는데 POT에 사업하는 것 자체는 행운이고요.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사업을 조금만 진행하시면 내가 지금 태어난 곳이 엄청나게 귀족이구나. 나의 어떤 그룹이 정말 최고의 그룹이구나 걸 더 사업하게 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POT를 믿으시고 그리고 본인을 믿으시고 확신과 믿음을 좀 더 가지시고 책임감을 어떻게 하면 키울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남 믿고 하자. 남 믿고 써보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뉴스킨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뉴스킨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보면요. 여기 자꾸 불빛 때문에. 딱 여기 중간을 가르고요. 이쪽은 뉴스킨 세계가 아니고 이쪽은 뉴스킨 세계예요. 뉴스킨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처음에 왔을 때 다 깜짝 놀랐죠? 여기 뭐야?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웃고 있고 칭찬하고 뭔가 좋은 척하고 긍정적인 척하고 너무 이상해. 사람들 이거 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뉴스킨 세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니네끼리 좋아하고 니네끼리 즐겁고 니네끼리 칭찬하고 니네끼리 서로 인정하고 니네끼리 서로 박수치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는 이상한 집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뉴스킨 세계를 인정하시는 것이 시작이에요. 분명히 밖에 시대가 있어요. 저희 여기에 있고. 근데 보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다 본인들이 속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본인들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본인들의 세계에서 갖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고 세뇌하면서 살아가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을 TV를 쳤는데 아시안게임이 하는데 그 아시안게임에서 역도 경기를 하더라고요. 역도 경기 보신 분 있죠? 재밌게 보세요? 아니요. 돌리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한국 선수가 나와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보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역도 경기 누가 보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모든 경기의 정식 종목이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정식 종목이 안 돼요. 이 역도 경기를 도대체 누가 보나? 이게 왜 정식 종목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문득. 그거 누가 볼까? 생각해보니 역도 선수들을 보겠더라고요. 그쵸? 역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이 보더라고요.
그 꿈나무를 가르치는 감독과 코치들이 보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보더라고요. 관계자들이 보더라고요. 역도 경기 누가 보냐? 역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세계더라고요. 역도 선수들 저녁에 훈련하는 거 영상 보신 적 있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는데 장미란 선수 아시죠? 네. 장미란 선수 훈련하는 다큐멘터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에 20끼를 먹는데 저녁에만 8끼를 먹어요. 살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저녁에 8끼를 먹으면서 정말 죽고 싶대. 너무 힘들다. 먹는 게 제일 힘들대요. 그들에겐 게 당연한 거죠. 그죠? 8끼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뭐 하냐면 계속 뭔가 들었다 놨다 해요. 역도 경기는 드는 경기니까. 그걸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중노동이다. 팔은 괜찮을까? 허리는 괜찮을까? 몸은 좀 괜찮나라는 생각이 막 문득 들어요. 그들에게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무게를 10kg 정도 더 들었어요. 만약에. 그럼 그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박수 쳐요. 성공이라고. 너 최고라고. 20kg 더 들면 난리가 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뭔가 무거운 걸 더 드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저녁에 8끼 먹는 게 가치 있나요? 제가 봤을 땐 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의 세계에선 20kg 더 드는 것이 성공이고 저녁에 뭔가 먹으면서 자기 몸무게가 빠지지 않는 것이 가치고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세뇌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이고 그렇게 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전 예전에 취업준비생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취업준비생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토익 900이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자격증 자기소개서에 한 줄을 더 쓰는 거 자격증을 따는 거 그게 저희한테 가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공이 대기업에 가는 거였으니까. 제 친구들 여러 명 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이미 나왔어요. 성공이라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그 대기업에 가면 모두 다 집안 사람들 다 모여서 파티하고 놀았거든요. 축하하고 성공했다고. 근데 이제는 그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지금 그 당시에는 토익 900이고 대기업에 가는 게 정말 성공의 가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에 샀던 세계는 그랬던 거예요. 취업준비생들의 세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본인이 속한 세계에 살아요. 회사원들도 회사원의 세계에 살아요. 그들의 가치가 있고 그들의 어떤 성공이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세계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뉴스킨 세계에 사는 것만큼 뉴스킨 세계에 사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성공이에요. 그 어떤 세계 가보세요? 실제로 누군가를 진짜 위하고 누군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긍정적이고 서로의 성장을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갖고 지금을 준비하고 이런 집단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집단에 사는 것 자체가 정신과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아세요? 아마 느낄걸요? 내가 되게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걸요. 요즘 막 버닝썬 사건 막 나오죠. 승리 나오고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비교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가.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본다면 이 세계에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한테는 행운이고 성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은 뭐냐면 이 밖의 세계에서 뉴스킨 세계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게 우리 일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 보면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정확하게 경계선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계선에서 밖의 세상에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좋은 척 여기서 얘기하면 나도 싫은 척 정확하게 경계선에서 사업하시 제가 장담컨대 어떤 세계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봤을 때 그 세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 중심에서 사업하셔야 돼요. 그 세계 중심에 있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중심 여기 경계선에서 아니면 밖에서 사업하시면서 성공하길 바란다? 그 미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반대쪽 뉴스킨 세계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이 세계로 데리고 오셔야 되는데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으로 좀 더 차가운 마음으로 사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에서 처음에 혼자 들어왔죠. 저도 처음에 혼자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나의 소비자와 나의 사업자의 나의 그룹과 팀을 확장하기 시작하죠. 절대적으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여기서 평생 함께 가지 못하더라고. 쉽게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바디밤 한번 써봐.
안 써요. 바디바 한번 정말 써줘. 안 써요. 바디바 사줘. 안 써요. 10번 얘기는 안 쓰더라고요. 되게 친했거든요. 지금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는지 아세요? 싫어서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바빠서 못 만나. 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전 이 사람을 만날 시간에 저한테 바디바를 정기구매로 쓰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 바디바 정기구매 쓰는 소비자를 만나서 밥을 먹고 뉴스킨 얘기하고 바디바 얘기 나누는 게 훨씬 행복하고 가치 있고 재밌어요. 저희가 뉴스킨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숙명이라니까요. AR 소비자 30명만 생겨보세요. 하루에 한 명 만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AR 소비자 30명만 생겨도 이 세계에서 얼마나 바쁜데. 이 세계에서 내 파트너 2명만 생겨보세요. 얼마나 바쁜데. 굳이 여기서 바디바 안 쓰는 내 친구를 만나서 논다?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숙명이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일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자꾸 내 뉴스킨 세계 밖에 있는 명단을 가지고 상처받고 눈치 보고 신경 썼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꾸 크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뉴스킨 세계에서 나와 같이 사업할 사람 6명만 있으면 되고요. 나한테 제품 산 30명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형성될 거고 우리가 평생 누군가한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좀 차가운 마음으로 사업하셔야 됩니다. 별로 아프지 않아요. 어차피 네가 내 얘기를 못 들으면 너와는 여기까지야.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 뉴스킨 세계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들 하시나요? 네. 하세요? 네. 몇 분은 눈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뉴스킨 세계에서 사업을 한다고 뉴스킨 세계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POT 단체방에 들어가 있어요. 카톡방에. 귀신처럼 있는 거죠, 내가. 아무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있으면서 자꾸 중심에서 카톡방을 활성하게 리딩하는 리더들을 보면서 그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미팅에서 열심히 나가서 막 활동하는 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또 그들만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죠. 이 뉴스킨 세계에서도 그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저들만의 세계. 우리는 뉴스킨 중심에서 사업하셔야 되고요. 중심에서 사업해야지만 성공해야 되는 거 드렸죠. 내가 처음에 기차가 2개가 달리다가 기찻길이 1cm만 서로 벌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가면 기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 거 아시죠? 뉴스킨 사업 그만두는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그만두는지 아세요?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니까 뉴스킨 세계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가기 귀찮아서 그만둬요. 제가 왜 그만뒀는지 잘 몰라요. 뉴스킨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너무 멀어져 있어요. 내가 계속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고 내가 어디 세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멀어져서 또 그들만의 세계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세계에 들어온 이상 이 세계 중심에 사업하고 멀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뉴스킨 사업 하다가 그만두실 분 여기 오시지 않았죠? 네. 어차피 이 세계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쇼부를 내야죠. 이게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무조건 팀을 형성하시고 그룹을 형성하실 각오를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나한테 너 이상해. 세뇌당했어. 맞아? 세뇌당하는 거고요. 맞죠? 세뇌당하는 거 맞아요. 네. 우리한테 가장 큰 가치는 뭐죠? 인해서 하나도 유통하는 게 우리한테 더 큰 가치예요. 네. 누군가 저녁에 8끼 먹고 무거운 거 드는 것처럼 누군가한테 뉴스킨 가치를 전달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루비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팀에서 되는 게 우리한테 성공이죠. 맞죠? 네. 누군가 리크루팅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가치지만 누구한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걸 이해를 바라겠어요. 누군가 앞에 와서 스피치합니다. 이번 달 저 만지베스에 스피치를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갑자기 감동의 눈물을 흘리죠. 아니까 저 사람이 만집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뛰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눈물이 나올 만큼 감동이에요. 그런 언어를 쓰는 우리라니까요. 그 세계를 인정하시면 돼요. 인앤선에서 유통하기 위해서. 4번째입니다. 감정을 속이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뉴스킨 얘기할 건 오지 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닌데 나 뉴스킨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뉴스킨 때문에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닌데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막 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건 모르겠고 비타민 C, 워시 그거 폼클렌징 하나만 놓고 가. 그거 내가 하나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줄게에 딱 꽂혔어요. 뭐? 사줘? 야, 됐어. 아니야, 나 파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한테 필요한 거고 네가 원하면 다시 연락해. 뭘 사줘 임마. 사지 마. 이랬어요. 그러셨어요? 누가 만나서 내가 뭔가 파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 극도로 견디지 못했어요. 야, 나 파는 거 아니야. 야, 파는 거 아니라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다시 한번 볼게요. 뉴스킨 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자주 하셨나요? 그 누구도 뉴스킨 하기 전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연락하는 모든 행위는 뉴스킨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누군가를 만났어요.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너무 팔고 싶죠? 너무 팔고 싶어요. 뉴스킨 얘기 너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뉴스킨 얘기하러 오는 것 자체를 얘기했을 때 당황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무섭고 뉴스킨 제품을 얘기했을 때 팔고 싶으면서 팔고 싶은 마음을 들키면 왜 그게 화가 났으시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 감정을 속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정신병 걸리기 시작해요. 제가 사업하면서 정신병 걸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정신병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해요. 공황장애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세요? 그 공황장애 시작은 이거예요. 감정을 속이면서 안 팔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팔고 싶으면서 이 새끼는 얘기하고 싶으면서 얘기 안 하고 싶은 척. 이거 감정을 속이지 않기 시작하면 진짜 이 프레임이 바뀌어요. 뉴스킨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재밌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어요. 이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데몬하고 비타민C 워시 하나만 놓고 가. 사줄게. 그러면 아 그럼 2개 놓고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가 만나서 내가 팔고 싶은 너 나한테 팔러 왔어? 맞아 팔러 왔는데 이게 진짜 괜찮아.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어? 아 요즘 경제가 어려서 너무 힘들다. 네가 사주면 도와주고 나 되게 힘이 될 것 같은데 나도 너 힘들 때 도와줄게. 이거 한 번만 사줘. 그리고 나서 난 더 다른 가치 전달하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나는 팔러 갔어요.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를 팔러 가는 모습을 보는 건 당연한 거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뉴스킨 때문에 연락했어. 맞아. 뉴스킨 때문에 연락한 거예요. 뉴스킨 때문에 연락했다고 얘기하면 돼요. 맞아. 뉴스킨 아니면 너한테 연락 안 하지. 근데 내가 뉴스킨에서 배운 게 있는데 이건 꼭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만 들어봐. 네가 너무 얘기하는 거 싫은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 얘기해 주러 왔어. 이거 솔직하게 안 하면 정말 오래 못합니다. 아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어떤 눈과 이런 몸으로 그게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의 감정에 솔직한 연습하지 않으시면 정신병 걸려요. 아시겠죠? 네. 5번째입니다. 있는 척 하지 마라. 있는 척 하는 것만큼 재수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 만나서 자꾸 얼마 벌어 물어보는 건 자꾸 있는 척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 버는 것 같은데 있는 척 하니까 물어봐요. 얼마 버냐. 절대 사람은 있는 척 하는 모습에 끌리지 않아요. 그냥 재수없을 뿐이에요.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뭔가 있는 척 성공한 척 얘기하는 거 남자분들 특히 그러죠. 뭐 얘기 한마디 해도 그럴싸하게 보상도 그럴싸하게 데모도 그럴싸하게 뭔가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 절대 안 멋있어요. 비 오는 날 데모 가방 들고 남자치정기 들고 우산을 들고 그게 멋있나요? 안 멋있어요. 내가 거기 집에 가서 데모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멋있게 볼까요? 멋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멋있게 하고 싶어도 멋있게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어요. 내가 비 오는 날 그 고객의 집에 갔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비 오는 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정말 피부를 도와드리고 싶고 정말 제가 여기 성공하고 싶고 정말 제가 여기서 간절해요.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번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뉴스킨 사업 하시는데 보험 지점에 가서 콜드를 했대요. 대단한 분이죠. 보험회사에 가서 콜드하는 분들은 지점장 손을 잡고 얘기했대요. 30분만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 30분 동안 뉴스킨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다. 근데 지점장이 나가라 그랬대요. 안 돼요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손을 잡고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나게 되면 지금 당신의 영업사원도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다.
당신의 영업사원들도 오늘 어딘가에 가서 개척을 하고 콜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걸 본다면 당신의 영업사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사기가 꺾이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공하는 걸 본다면 당신의 영업사원들이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 동기가 부여가 돼서 굉장히 열정하고 보험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점장님이 설득이 된 거예요. 와, 하세요. 30분 동안 얘기했대요. 그리고 나가는 데 있어서 지점장이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셰프가 아니어도 돼요. 셰프가 아니어도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죠. 네. 우리가 작곡가가 아니어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노래라고 느껴요. 성공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 아, 저 사람 성공하겠다. 그 성공하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열정을 보고 느껴요. 있는 척하고 뭔가 성공한 모습에 느끼는 게 아니고 열정에 느낀다고요. 열정을 느꼈을 때 그 열정이란 건 뭐냐면 내 사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애정, 내 일에 대한 애정, 내 일에 대한 몰입, 내 일에 대한 집중, 그것이 열정이에요. 그런 것이 느껴졌을 때 사람은 같이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성공하겠다, 너랑 있으면 돈 벌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열정이 없더라도 열정을 표현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저녁에 자기 전에 다음날 아침 새벽에 올릴, SNS에 올릴 사진과 글을 미리 준비하고 자요.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사진과 글을 업로드하고 다시 자요. 그리고 8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한 달을 했더니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와, 너 진짜 대박이다. 5시에 일어나네. 또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네. 와, 정말 대박이다. 너 열정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짓말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열정이 일단 1번이지만 두 번째는 그 열정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열정이 표현되고 느껴질 때 사람은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이 가죠.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열정을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이 5가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 발톱을 감추지 말고요. 만나자마자 뉴스킨 얘기 하시면 돼요. 그게 니즈 파악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담을 주는 일이에요. 우린 뉴스킨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부담이에요. 맞죠? 부담을 얼마만큼 많이 줄까, 얼마만큼 계속 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덜 줄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주고 나서 뭐 한다고요? 나의 책임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책임감을 키우시는데 확실히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뉴스킨 세계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세계를 인정하시면 돼요. 스스로 똑똑해지지 마시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감정을 속이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팔고 싶은 마음 마음껏 보이시면 됩니다. 내가 이 감정을 속이지 않는 순간 그 사람도 내가 엄청 편해요. 내가 감정을 속이니까 자꾸 이 사람이 내가 불편하죠.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솔직하게 팔고 싶다, 만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의견을 얘기할 거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은 훨씬 더 편함을 느낀다는 얘기죠. 있는 척하지 마라. 절대 있는 척 사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 발목을 확 잡을 거예요. 5가지를 하신다면, 5가지, 이거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요. 이 5가지를 하신다면 아까 얘기한 루미스파 시장이 POT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POT 거야 아닌 거예요. 이거 하시면 루미스파 하루에 몇 번 데모했을까요? 이거 하면 루미스파 데모 하루에 10번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못하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못하니까 자꾸 루미스파 꺼내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하루에 한 번도 못하죠. 한 달에 한 번 할까요? 앞으로 1년, 2년 동안 거대한 시장이 준비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5가지의 스펙을 갖추신다면 뉴스킨을 얼마만큼 재밌게, 얼마만큼 쉽게 할 수 있는지 새로 태어나시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빠르게 할게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해서 몇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실력보다는 감각이다. 제가 언제까지 하면 되죠? 괜찮아요. 10분만 더 해야 되나요? 제가 처음에 28살에 뉴스킨 딱 시작하고 나서 전 기계공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기계공학과 전공해서 누군가한테 만나서 피부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피부도 좋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회사 생활도 안 해보고 아무튼 제 얘기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도서관에 가서 피부학에 대한 책을 10권을 빌려요. 대학 교재예요. 그걸 내가 이걸 판다. 피부에 대해서 누군가 만나면 절대 지지 않겠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피부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얘기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피부학을 공부해요. 밤새. 그리고 나서 현장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공부했던 건 아무 쓰잘데기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뭔가 완벽하고 싶고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지식을 쌓고 싶고 그것이 사업의 전목이 될 줄 알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현장에 나가봐야지만 알아요. 미리 내가 나가지 않고 배운다 한들 내가 루미스페 갖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 누군가한테 배워서 전달한다 한들 절대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루미스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그냥 루미스파 갖고 도망이래. 루미스파 갖고 나가시면 돼요. 나가서 루미스파 꺼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불킥이라고 아세요? 이불킥? 이불킥이 뭐냐면 갑자기 자다가 이불을 발로 빡 차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아까 왜 그런 표정을 했지? 내가 왜 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이렇게 이것이 이불킥이에요. 이불을 계속 팍 차는 막 눈물도 흘리면서 현장에 그냥 나가면 이 이불킥을 수도 없이 차게 돼 있어요. 저도 차요. 지금도 차요. 박병근 선생님도 차죠. 이 이불킥을 차는 게 뭐냐면 감각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불킥을 안 찬다면 너무 평온하게 자고 있다면 감각이 없는 실력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불킥을 찰 용기만 있으시면 그냥 현장에 나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관계하고 비즈니스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제가 해놨잖아요 여기.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관계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혼란이 왔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두 개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잘 되면 비즈니스가 잘 된다, 안 된다. 비즈니스 잘 되면 뭐가 이렇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생각한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끊임없이 지원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면 아이가 잘 크나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인과관계가 없어요.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주 잘 크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지원을 잘하면 잘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인과관계는 뭐냐면 비즈니스가 잘 돼도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관계는 내 스폰서와 관계, 형제랑과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소비자와의 모든 관계를 얘기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돼도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고 관계가 좋아도 비즈니스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 인과관계는 뭐냐 정확한 거는 관계가 안 좋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원더라는 영화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조규철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옳고 그름보다 친절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뭔가 옳다 나쁘다 논쟁을 하는 것보다 틀리다 보다 그냥 친절한 것이 우선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지만 누군가를 담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방법은 이겁니다. 나에게 관대하지 말고 남에게 관대하기. 보통 본인한테 굉장히 관대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하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렇대요. 남을 봤을 때는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한대요. 왜 시스템이 안 왔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본인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평가해요. 나의 의도를 갖고 평가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안 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파트너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갖고 평가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나의 의도를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본인한테 굉장히 관대해지고 남한테 엄격. 반대로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나한테 엄격하시고 본인한테 남한테는 관대하시는 거. 시스템에 15번을 안 나왔어요. 15번 동안 내 파트너가 성공하겠다.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파트너이 안 나온 거예요. 시스템이 안 나온 거죠. 한 달에 반을 안 나왔어요. 화가 나죠. 본인은 한 번 안 나왔어요. 파트너는 절대 그 한 번을 죽을 때까지 까먹지 않아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15번 넣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한 번 넣는 게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본인의 의도를 이상한 의도로 본인이 재해석하지 않으시면 돼요. 최대한 굉장히 많은 갈등이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대부분이. 야 너도 강의 끝나고 애프터 안 했잖아. 야 너도 옷 그렇게 입잖아. 너도 머리 안 감았잖아. 야 너도 신발 그렇게 신잖아. 너도 그렇게 시스템 지각했잖아가 이 갈등을 만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누구도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없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관대한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나라면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나라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리더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을 닮는 사람이 리더고 이 사람을 닮지 못하면 리더가 아닌 거예요. 우리 빈대와 금대가 있고 장군과 병을 얘기하죠. 병이 없는 장군은 세상에 없고요. 빈대가 빈대를 담았을 때 금대가 되는 거예요. 7살 이상 자라지 않는 지능이 자라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겉으로는 20살, 30살이지만 그 아이는 7살인 거죠. 그걸 담아내는 게 수용이고 리더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시스템의 의미를 파악하라.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는, 시스템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얘기해요. 도대체 거기 왜 나가는 거니? 나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니? 꼭 나가야 되는 거니? 왜 이렇게 자주 나가니? 이런 얘기를 어머니는 지금도 하세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이해 못하는 거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는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딱 한 가지만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피겨 불모지였죠. 피겨 불모지에서 갑자기 김연아라는 선수가 딱 나오면서 피겨 붐이 일었어요. 피겨 붐이. 그러면서 많은 이제 꿈나무들이 제2의 김연아가 되겠다고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죠? 어떤 7살짜리 꿈나무가 피겨 학원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제2의 김연아가 되겠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딱 신고 처음으로 빙판을 타러 딱 나갔는데 와, 이거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무섭고 그러다가 살짝 딱 넘어졌는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처음에 등록하기 전에는 제2의 김연아가 되겠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지만 막상 딱 타보니까 와, 김연아가 안 되고 싶어진 거예요. 너무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될까 싶은 거지. 근데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코치가 나타나서 남이 거 한번 해볼래? 내가 알려줄게. 잘 탈 수 있게 도와줄게. 내가 김연아도 가르쳤어. 하면 그 꿈나무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동기가 부여가 되면서 막 다시 한번 해볼 마음 생길까요? 네. 절대 안 생겨요. 아니에요. 절대 안 생겨요. 지금이 너무 아프고 그 사람 뭘 믿고. 그리고 실제로 코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보여줘요. 쟤네들은 3개월 된 애들이거든. 너처럼 잘 못하는데 3개월을 타니까 얘 넘어지지 않고 제법 재밌게 타지? 보여주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가죠. 저쪽으로 데리고 가요. 쟤네들은 6개월 된 애들이야. 굉장히 쌩쌩 잘 달리지? 빠르게 달리지? 너도 6개월이면 저렇게 달릴 수 있어. 또 얘를 데리고 갑니다. 쟤는 1년 된 애들이야. 제법 묘기도 잘 부리지? 쟤는 대회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가죠.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3개월 된 애들이랑 한번 배워볼래? 이렇게 배워요. 대부분이. 시스템은요, 이거예요. 아무리 최윤영 사임이 대단하고 성공자지만 누군가 1대1로 만나서 그를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시스템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 되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동기가 되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의 꿈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팀워크이고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 자체, 그룹 미팅에 나오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룹 미팅을 왜 하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보는 거죠. 누군가 이번 달에 대리점에 대해서 스피치를 합니다. 저 이번 달에 3개월 동안 LOL 과정을 지나서 대리점이 됐습니다. 그럼 대리점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나예요. 백만장자 팀메리트 블루다이아몬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본인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서로를 보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스템이 바빠서 안 나왔다? 그럼 굉장히 팀워크를 해치는 거죠.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밖에서 누군가 만난다? 아니요. 여기 와서 서로가 서로를 환경으로서 봐야지. 거울이 돼야지만 이 시스템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미팅 절대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래요. 제가 뭔가 트레이닝을 하고 뭔가 사업자 자세를 얘기하면 자꾸 모든 관점을 본인이 하는 타인으로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 내 스폰서가 잘 듣고 있나? 나 스폰서한테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스폰서 좀 고쳐야 되는데
아, 내 파트너가 잘 듣고 있나? 아, 오늘 안 왔어. 이걸 들어야 되는데. 모든 관점이 본인이 아닌 타의 누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적신호예요.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트레이닝이든 어떤 강의든 간에 모든 관점을 본인으로 주시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네트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사업자, 소비자의 기준을 회사에서 정했을 뿐이에요. 다 소비자예요. 그죠? 다 소비자가 네트로 서로 엮여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회사는 보상을 많이 주겠다. 근데 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사업자, 소비자 기준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네트를 짜는데 이게 네트가 아주 튼튼한 네트가 짜여져야 되고, 이게 네트가 끊어지지 않아줘야 되고, 네트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는 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SNS에서 아무리 활개를 치고 싸게 팔든 쿠팡에 나와도 내 가족은 나한테 써요. 가족을 담아야 됩니다. 소비자 30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4가정, 5가정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내 가족을 튼튼한 네트로 짜셔야 되는 게 1번이고요. 가족도 못 담았는데 누굴 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못 담았다면 가족을 절대 잊지 마시고 가족을 네트로 짤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튼튼한 네트는 리크루팅이에요. 제 1대 파트너가 저는 다른 제품을 쓸 거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업하니까. 맞죠? 사업하는 사람은 다른 제품 안 쓴다. 튼튼한 네트는 사업재고 리크루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품을 쓰고 너무 좋아 소개하고 너무 좋아 소개한다? 이런 확장이 아주 잘 일어나나요? 그런 생각 안 하시죠? 확장이라는 거, 네트의 확장이라는 건 반드시 리크루팅, 사업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리크루팅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루미스파 때문에 하루에 10개씩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루미스파 100개, 1000개 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리크루팅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리크루팅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루미스파 100개, 1000개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은 마라톤 같은 사업이라고 하죠. 마라톤 같은 사업, 제가 올해 34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고, 100살까지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앞으로 60년이 남았죠. 그죠? 그럼 앞으로 60년 사업할 거니까 이게 마라톤 같이 굉장히 길구나. 지금부터 페이스 조절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라톤 같은 사업. 이 마라톤 같은 사업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라톤이 42.19를 뛰는데 42.19km를 100m로 나누면 100m를 몇 초 속도로 뛰는지 아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2시간을 뛰죠? 그렇죠. 보통 17, 18초에 뛰어요. 100m 17초 속도로 2시간 뛰는 거예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나가서 100m를 딱 뛰면 대부분이 17초보다 더 걸릴 거예요. 전속력으로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20초도 채 뛰지 못하실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마라톤 선수들은 그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죠. 100m 17초 속도 2시간씩 뛰면서 계속 중간중간 멈추고 싶을 거고, 그만두고 싶을 거고, 때려치고 싶을 거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죽고 싶을 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2시간 동안. 그게 마라톤 같은 사업이에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지금 당장 멈추고 싶고, 걷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2시간을 뛰는 게 우리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비전적인 건 2시간만 뛰면 돼요. 마라톤 그렇게 보름 동안 뛰지 않거든요. 2시간을 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업이에요. 지금부터 딱 2년만 뛰면 돼요. 이 사업을 앞으로 60년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유통기한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인가? 방금 나가서 뛰면 100m 17초를 20초만 뛰어도 그렇게 헥헥거리는데 그렇게 30년, 40년 이렇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뛴다니까요. 지금부터 딱 2년만 마라톤처럼 꼴깍꼴깍 넘어가면 그렇게 뛰는 게 우리 마라톤 같은 사업이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 먹어야 돼요. 천천히 하고 빠르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빠르게 하고. 천천히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저는 천천히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하고 튼튼하게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튼튼하게 할수록 더 안 튼튼해요. 천천히 할수록. 왜 빠르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에는 사람의 피를 끓게 할 마법의 힘이 없다라고 해요. 내가 천천히 하고자 마음을 먹는 순간 나의 열정도 나의 피도 끓지 않는 거죠. 마라톤 같은 사업이라는 걸 이해하셨다면, 지금 이 2019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지금 내가 루미스파의 비전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딱 2년 동안 루미스파를 우리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OT가 루미스파의 주인공이 되겠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